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의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메일로 사연 주신 분이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그녀는 순종적이고 늘 양보하고 착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늘 내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것 같고 늘 자기 주장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늘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회피합니다. 데이트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한 번도 먼저 알아본 적도 없고요. 모든 것을 저에게 의존합니다. 제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건지 너무 자기 주장이 없고 타인을 의식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심지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혼자서 결정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 주어야만 여자친구는 행동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제가 보호자 같아요. 제가 끌어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이 친구는 움직입니다. 너무 심하게 의존해요. 여친을 볼 때 자존감이 너무 약해 보여요.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저를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도 점차 부담스러워요. 물론 처음에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또 사려 깊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잘 따라주어서 좋았지만 요즘에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번도 여자친구는 오늘 뭐 먹을래?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표현을 안 해요. 오빠 좋은 것은 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의사결정을 못하고 늘 주변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신경 쓰고 자기 주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 사람들이 제 여자친구를 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민 사연 보면서 여자친구가 혹시 의존성 성격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를 약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항목 중에서 5개 이상 충족이 되면 의존성 성격장애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일상적인 일에도 스스로를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의 결정까지도 타인에게 의지한다. 세 번째,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대의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 네 번째, 혼자서 일을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 다섯 번째, 타인의 지지와 보살핌을 얻기 위해 불쾌한 일이라도 자원한다. 여섯 번째,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무기력해진다. 일곱 번째,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보호자와 지지를 제공해줄 다른 사람을 즉시 찾는다. 여덟 번째,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에 두려움이 크다. 어때요, 여러분? 사연 속 주인공 여자친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조언과 어떤 확인이 없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타인의 보호와 관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싫은 일도 자기가 떠맡아서 하는 유형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 문제는 자신과 타인의 힘의 불균형에 있어요. 상대방은 크고 나는 작고 약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돼요. 독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간은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님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아기들은 그래서 부모한테 의존하잖아요. 보호자가 내 곁을 떠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내가 각각 다른 독립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마치 타인과 내가 하나의 공생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것이 싫어서 더 고분고분해지고 심지어 모욕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깊숙한 열등감이 있어요. 상대가 자신을 자꾸 지지하고 인정해줘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애정이 넘치고 정말 잘 보살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험을 나의 부모가 다 막아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시도 아이랑 떨어지지 않고 지나친 어떤 보호 본능으로 아이를 키웠다. 이 아이는 의존성 성격장애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부모 스스로는 나는 완벽한 부모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아이의 모든 비위를 다 맞춰줬고 도와줬어요. 하지만 양육의 목적은 독립입니다. 독립이 안 된 경우 혼자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남자친구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유난히 형제가 공격적이었거나 말썽쟁이였어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꼬분꼬분 말 잘 듣는 모습으로 행동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부모가 너무 걱정과 불안이 많은 경우 아이들이 의존성 성격장애로 갈 수 있어요. 부모의 불안은요, 아이를 보호하고 통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모의 정서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의 세포 속까지 기억이 됩니다. 또 의존성 성격장애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팠거나 허약한 체질인 경우. 이럴 때 어때요? 부모는 늘 걱정하고 과잉 보호를 하겠죠? 내 아이는 내가 돌봐줘야 해. 허약한 아이야. 이렇게 단정 짓고 이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그럼 이 아이 독립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연 주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친구는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가 결정을 내려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한번 당신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계속 한 발짝 떨어져서 도움을 주세요. 더 이상 여자친구를 위해서 대신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책임져주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무능하다, 약하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니다라는 신념을 깨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시작해보게끔 해야 돼요. 의존적인 사람은요, 타인의 사랑은 배웠을지 모르지만 자기 사랑은 배우지 못한 케이스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는 주어를 분명히 사용해서 원하는 걸 표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이런 자기주장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갖고 계속 작은 것부터 도전해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학습지대로 가셔야 돼요. 남자친구는요,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여자친구가 이 학습지대로 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불안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를 보고 뱀이야 이렇게 놀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직접 부딪혀야죠. 뱀이 아니네, 지렁이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의존성 성격장애를 만약에 내가 가진 것 같다 하시면 타인을 기쁘게 하는데 에너지를 이제 그만 쓰세요. 긍정적인 표현은 너무 잘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은 잘 못하는 특징도 있어요. 싫은 것도 표현해야 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내면에 억압된 분노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한 감정을 만들어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좋은 감정만 쓰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도 쏟아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성인은 타인과 분리되고 또 스스로 독립할 줄 압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랑을 하고요,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보호자를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 마음의 쿠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박사TV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또 놀러와 주세요.